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C랩의 대표로 맡고 있는 황요섭이라고 합니다. 인지 로봇을 활용한 생태계 모니터링이라는 분야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목차는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동적 네트워크 필요성, 그리고 이제 인지 로봇에 대한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생태 공존 인지 로봇의 발전 방향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앞서 그 강연을 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AI 데이터를 기본에 있던 빅데이터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판별하는 쪽에 있는 파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잘 모으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어떤 센서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람이 대신하거나 안 그러면 로봇으로 활용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쟁점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뭐 배경부터 해서 센서 종류 그리고 이제 리서치까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생태계가 기후 변화로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강연에서도 오전 강연에서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간략하게 배경으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기존에 이제 온도가 변화하면서 생태계에 있던 종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 일정 생물들은 적응을 못해서 없어지기도 하는 게 현 실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해수면 상승도 함께 하게 됩니다. TV에서 CF 보시면 이제 북극곰을 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 외에도 개구리라든지 생태계에서 멸종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빨간물이 들어있는 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로봇 전문이라서 생물을 좀 문외하지만 통계 자료들 보면 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럼 얘들을 어떤 환경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지, 어느 지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할 필요성도 함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적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생태 모니터링을 하려면 일정한 장소에 스테이션에 센서를 부착하고 거기서 센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 연구자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험지에 가서도 오랜 시간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노력을 하고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직접 가서 수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일정 범위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기도 해서 수집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기후변화가 적게 진행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일정 개체 수를 가져 있는 동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는 얘들이 개체들 예를 들어 어종이 살고 있는데 A라는 어종이 살고 있는데 이 어종은 10년 동안 이 위치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 가정하에 센서를 부착하고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온도 변화, 환경 변화, 강수량 변화 때문에 개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시간과 인력과 장비를 들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개체 수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네트워크 쪽이 더 활발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기술들의 물론 장점도 있지만 뭐 단점도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정적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나를 보완하면 하나의 또 이슈 사항이 생겼고 그에 관련해서 뭐 통신은 대역폭이라든지 신뢰성, 그다음에 무선 통신이 잘 되는지, 통신 품질은 좋은지, 그리고 에너지 소모는 태양열은 일정하게 받는지, 사계절에 따라서 빛 양과
그다음에 온도가 다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서 에너지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을 해서 센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고 방향도 제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기후 온도 변화랑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동적 다이나믹 센서 네트워크인 동적 네트워크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된 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적 네트워크는 사실 일정하게 노드가 멈춰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기 위한 플랫폼, 즉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상 쪽에서는 AGV라 해가지고 무인 운반 차량, 쉽게 요즘에는 무인 자동차, 무인 택시, 꼭 산림청에 있는 전기차에 일정한 센서를 붙여서 일정 구역을 페트로할 수 있게 만들면 이런 AG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정보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AGV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구역을 페트로하면서 과수 상태라든지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 서버 쪽으로 넘겨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양식장 같은 경우는 이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구동부는 사실 뭐 어떤 지형에서 바퀴를 사용할지 캐터필터 체인 형태로 뻘이라든지 이런 쪽은 바퀴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지, 그리고 구동 모터는 몇 개를 쓸지, 쉽게 자동차가 2륜으로 갈지 4륜으로 갈지 3륜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적 네트워크도 만능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도로, 모래 위주에 있는 동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지, 안 그러면 뻘이 있는 데를 갈 건지, 안 그러면 바다 쪽을 갈 건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로봇과 플랫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AGV에서 이동 로봇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로봇에도 당연히 앞에 설명드렸던 센서라든지 통신 장비가 함께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으로 있던 영상을 봤던 방식이 멧돼지가 이동을 하는 경로에 따라서 멧돼지를 추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조건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센서라든지 네트워크, 통신 장비는 함께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잠 수정이라고 ROV나 뭐 AUV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물 속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장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중 드론이라고도 사용하고 예전에는 ROV, AUV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간단한 구조는 이제 모터 3개로 합니다. 옛날에 ROV는 잠수정을 못방으로 해서 안에 들어있는 에어를 이용을 해서 잠수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썼는데, 배터리 기능이라든지 요즘 엣지 컴퓨팅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집약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해양 쪽이 다이나믹 동적 네트워크 하기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통신이 있습니다. 물 위쪽은 통신이 괜찮습니다. 근데 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RF 뭐 통신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F 신호는 뭐 한 8m까지 간다, 와이파이는 1m까지 간다, 이런 연구는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이 일정 구간은 안 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로봇을 활용하는데, 뭐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유속이 심해져서 떠내려가면 AUV 같은 경우는 한 몇 억대 합니다. 통신 실수 한 번은 몇 억을 이제 물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IC 드론 잊어버리는 거랑은 조금 사례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선으로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군에서는 주로 소나라든지 음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파 데이터는 사실 전파 신호보다 한 20만 배, 사실 요즘 지상에 있는 데이터가 워낙 5G로 빨라지니까 사실 이 격차는 더 차이가 납니다. 음파 신호는 항상 획일적으로 똑같은 데 비해서 와이파이 통신 신호는 계속 빨라지니까
해양 쪽에 사용하는 통신 속도는 매년 제가 이렇게 뭐 소개해드리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는 데이터를 받는 게 꽤 어려운 미션입니다. 사실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이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이렇게 수중에서 영상 신호 받기가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부표라든지 유선으로 한 AU ROV 드론을 함께 연결을 해서 수중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표에서 받은 전원으로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OV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양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해양 쪽에서는. 그래서 부표에다가 돛을 놔두고 이 돛 근처에서 AOV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미션을 일정 구역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인 부표 쪽으로 와서 충전이라든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 다음 미션을 받을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AUV 형태는 특히 군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해군 쪽이나 군 쪽에서 이제 보안 쪽이라든지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을 좀 수집하기 위해서 혹은 일정 구역을 수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연구소 쪽에서는 일정 구역에 대한 이제 상태 온도라든지 영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패트로 통하면서 이렇게 수집하는 방식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AUV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저가의 비용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예를 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 인터넷상에 많이 나오는 이제 수중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걸 가지고 수중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일정 구역에다 드론 페트롤 기능을 부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후 영상은 저희가 그 거제도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한 12시간 정도 촬영을 했던 영상 중에 일부고요. 요즘 어종이라든지 어종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을 잡을 때는 어떤 어종을 이제 잡아야 되는지 보고를 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조금 고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어종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실 근데 물 온도가 한 19도에 한 뭐 10m 이상 되는 구간에 다이버가 12시간 이상 들어가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보통 있어야 한 2, 30분 있으면 다른 다이버가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 쪽에서 기존에 이제 통신이 좋지 않았을 때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쪽 이제 프로젝트 하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 중에서 영상을 수집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중에 있는 영상을 동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환경 다이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받은 정보를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해서 분석할 자료로 지금 공개적으로 수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실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에 따라서 정적 네트워크에서 다이나믹 네트워크로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고 사실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고정망에서 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적 네트워크에 필요한 측정, 통신, 네트워크, 에너지 수집 등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디자인도 요즘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구동만 잘 되면 됐는데 관찰하고자 하는 그 개체에 대한 모델과 비슷하거나 교감도 함께 갖출 수 있는 로봇 디자인과 이동과 그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가 결합이 되면 괜찮은 동적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